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유명 국립학교 학생들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서 일본 사회가 크게 동요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격렬한 항의로 학교 측은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현상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배워온 역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한 학생의 이 발언이 SNS에 퍼지면서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심지어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학부모 다카하시 유이치까지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4박 5일의 짧은 여행이 수십 년간 형성된 인식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유이치입니다. 오사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 아버지죠. 적어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들 모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밤 진실의 일본 같은 유튜브 채널로 한국 관련 영상을 보는 겁니다. 반일 감정이 가득한 위험한 나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었죠. 일본인이 한국에 가면 무시당하고 불쾌한 경험만 한다니까. 이런 말을 가족에게 자주 했습니다. 아내는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고등학생 딸 미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호가 K-팝에 관심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미호는 제 앞에선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어느 저녁 식탁에서 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우리 학교 수학여행이 결정됐어요. 어디로 가기로 했니? 미호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서울로요. 그 순간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필 한국이라니.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미호의 긴장한 표정에 바로 화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에도 좋은 곳 많잖아. 선생님들이 결정한 거예요. 역사도 배우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대요. 역사라는 말에 눈살이 찌푸려졌죠. 또 일본을 비하하는 내용일 겁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공지가 왔어요. 수학여행에 학부모 대표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지, 일본을 어떻게 비하하는지. 미호를 보호할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 더 많은 반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일본인이 당했다는 불편한 경험담, 혐일 시위 장면들. 이런 영상을 보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노트에는 한국의 문제점 목록까지 만들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연락해 학부모 대표로 지원했어요. 일본어와 영어 가능하다는 점, 회사 대표로서 책임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얼마 후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미호에게 알렸을 때 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빠가요? 정말요? 그래. 너희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지. 미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는 게 분명했죠. 출발 전날 미호의 방에 들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지 음식은 가능하면 먹지 마. 위생이 걱정돼. 그리고 한국인들 말 다 믿지 마. 특히 역사 이야기는. 미호는 한숨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항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지만 제 충고가 미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믿었어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러 이제 한국으로 가자. 그때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죠. 출발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학생들의 흥분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미호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학생들과 떨어진 앞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인솔 선생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학부모 대표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미소로 응답했어요. 속으로는 당신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지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죠.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친 후 대기실에서 미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한국어 공부한 거예요. 미호가 내민 작은 노트에는 한글로 기본 인사말과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그 옆엔 좋아하는 K-팝 가수 이름도 적혀 있었죠.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일본어나 영어로 말하면 돼. 미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찔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현실을 알려주는 게 딸을 위한 거야. 비행기 안에서도 초조함은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인터넷 없이 지내야 할 몇 시간이 불안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동영상에서는 일본인이 한국 식당에서 당한 차별 경험을 이야기했죠.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옆자리 다른 학부모가 말을 걸어왔어요. 다카하시 씨, 한국은 처음인가요? 맞습니다.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아하, 그래요? 저는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학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뭐지? 저 사람도 속은 건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적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죠. 학생들은 창밖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공항 너무 멋있다. 저기 봐, 로봇이 있어.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첨단 장비들까지.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했을 때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고니치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유튜브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맞지 않았죠. 아직 시작일 뿐이야.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 길에 안내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제공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미호와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로봇과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아빠, 이거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웃고 있는 미호의 모습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시 굳혔어요. 이건 다 관광객을 위한 거치레일 뿐이야. 버스에 탑승해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깔끔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 곳곳에 있는 디지털 광고판들.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건 나중에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문제점 목록에 아직 하나도 체크할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다짐했어요. 진짜 한국은 이제부터 볼 거라고.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울 시내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가이드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일본어가 너무 유창해서 깜짝 놀랐어요. 가이드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3년 유학했습니다. 일본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죠. 학생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부러 일본어 잘하는 가이드를 배치한 건가? 경계심을 풀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 경복궁으로 들어서자 넓은 고궁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불행히도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9세기에 재건됐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단어에 귀가 솟았어요. 이제 반일 감정을 드러낼 차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이드는 특별히 감정적인 표현 없이 사실만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건축과 문화에 집중해 볼게요. 예상과 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생들은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미호도 친구들과 웃으며 즐거워했죠. 점심 식사 후에는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전통 기와 지붕의 한옥들, 현대적인 카페와 작은 공방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딘가 교토의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갔을 때였죠. 나이 지긋한 장인이 우리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어서 오세요. 또 일본어였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장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리타에서 도자기를 배웠습니다. 일본 도자기 기술은 정말 훌륭해요.
학생들이 도자기를 구경하는 동안 장인은 작은 찻잔 하나를 포장해 제게 건넸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일본 손님이 오시면 늘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무료로 주는 선물에 당황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장인의 표정에서는 순수한 친절함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오후에는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을 거쳐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청계천을 보며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예전에 복개도로였다가 2005년에 복원된 곳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죠. 학생들은 물가에 발을 담그고 즐거워했습니다. 미호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위험하고 반일 감정 가득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고궁과 산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이 낯설지만 묘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문제점 목록을 보았어요. 아직도 하나도 체크하지 못했죠. 대신 물음표만 잔뜩 그려 넣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뭔가가 틀렸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전통 한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매일 먹던 일식과 달리 낯선 한식을 앞에 두고 망설였어요. 특히 출발 전 미호에게 한국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죠. 한국 음식은 위생이 걱정돼. 너무 맵고 기름지다고 하더라. 미호는 이미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불고기와 반찬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옆자리 다른 학부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안 드세요? 불고기 정말 맛있는데.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예상과 다른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미호가 발견했어요. 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맛있죠? 쑥스러워 핑계를 대며 말했습니다. 기름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냥 그래. 하지만 계속 음식을 먹었어요. 미호와 다른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죠. 식사 중간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수학여행인가요? 가이드가 통역해 주었지만 놀랍게도 그 남성은 간단한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가족도 작년에 오사카에 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멋진 도시더군요. 경계하던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그 가족의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귀멸의 칼날이랑 주술회전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 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세요? 완벽한 억양의 일본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호가 즉시 반응했어요. 저도 그 작품들 좋아해.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해?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두 아이는 금세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한국 아이가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일본인 관광객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이가 일본 유학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혐일 시위 장면들과 지금 눈앞에 친절한 한국인 가족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죠.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그 가족의 아이가 미호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적힌 쪽지였죠. 미호는 기뻐하며 자신의 계정도 알려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호가 물었어요. 아빠, 한국 음식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미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의 좋은 경험으로 판단해선 안 돼. 내일은 역사 관련 일정이 있잖아. 그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잠들기 전 오늘 만난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며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의 모습이. 미호가 새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모든 게 내 예상과 다른 거지? 둘째 날 역사 교육 일정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장소라고 했어요. 드디어 한국이 우리를 비난할 명분을 찾아낸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전시관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먼저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룬 전시실로 안내되었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곳이었어요. 이제 일본을 악마화하는 내용이 나올 거야라고 예상했죠. 전시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사실 위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 전시 앞에 서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7살 소녀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이곳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18살의 나이로 옥사했죠. 제 딸 미호도 이제 17살입니다. 문득 미호의 얼굴이 유관순의 사진과 겹쳐 보였어요. 동년배 소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어로 된 원본 문서들이었어요. 당시 감옥 관리자들이 기록한 고문과 처벌 내용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과장할 필요도 없이 원본 그대로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죠. 미호와 다른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전시물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한자리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빠, 괜찮아요? 미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이런 걸? 우린 배우지 못했을까?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들이 불완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문 도구와 좁은 감방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학생 수감자들의 이야기 앞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8, 19의 젊은이들. 미호 또래의 학생들이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가이드는 특별히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배우는 것이지 원한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침묵 속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미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말없이 손을 꼭 쥐었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 평소라면 즉시 유튜브를 켜서 반박 자료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들, 원본 문서와 사진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유튜브에서 본 일방적인 주장들과 오늘 직접 목격한 증거들 사이에서 갈등했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협했던 걸까? 진실은 내가 알던 것보다 복잡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는 동안 메모장에 적어둔 문제점 목록은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녁 식사도 건너뛰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트북을 펼쳐 일제강점기 실제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정보만 접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방문이 열리고 미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녁 안 드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잠시 침묵 후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호야, 나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미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국을 미워했지만 사실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그렇게 배워왔고 익숙했을 뿐이야. 오늘 본 것들은 충격이었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한 내용이었거든.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불편한 주제는 피하는 것 같고요. 내가 제일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니까요. 딸의 현명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넌 언제부터 이렇게 어른스러워진 거니? 저도 처음엔 아빠 말만 듣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K-팝이랑 드라마를 보면서 달라졌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직접 와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벽 없이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작게 말했어요. 고맙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여행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대화 덕분이었죠. 일기장을 꺼내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한 제 생각과 느낌을 적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호가 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아빠 일기 쓰세요? 응,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미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사진 많이 찍었어요. 아빠 일기랑 같이 정리해 볼까요? 이날은 자유시간이었기에 호텔 로비에서 미호와 함께 여행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호는 스마트폰에서 사진들을 골랐고 저는 느낀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첫날에는 정말 경계하고 불편해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미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A4 용지 몇 장의 사진과 글을 정리하는 동안 제 마음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페이지에는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움, 두 번째는 경복궁과 한옥마을에서의 감탄,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깨달음까지. 아빠, 이거 다른 학부모들이랑 친구들한테도 보여줘도 될까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미호가 태블릿에 정리한 우리의 여행 기록을 함께 식사하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도 이런 거 만들어 볼까요? 한 학부모가 감탄했어요. 다른 학부모는 더 진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카하시 씨,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에 공감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호의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도 일기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발표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기록은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사진을 추가했고 여행 가이드도 역사적 정보를 보탰어요. 저녁에 호텔 방으로 돌아와 완성된 여행 일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의도는 그저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 되었어요. 미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복사해서 학교에 가져가도 될까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편견과 오해가 담긴 기록이지만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경험 못했을 거야. 미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아빠랑 같이 와서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여행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마주했을 때 비로소 가슴에 남는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잔으로 차를 마시며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금요일 회사 회식에서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수학여행은 어떠셨어요? 한국이라 불편하셨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잠시 침묵 후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달랐어. 한국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란 표정들 속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깨달음까지 술자리가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드라마 몰래 봤었어요. 한 직원이 용기 내어 말했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함으로써 주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미호가 대학 입시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저 동아시아 관계학과에 지원해 보려고요. 갑자기 그쪽에 관심이 생겼어? 미호는 한국 여행 일지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K-팝이나 드라마도 결국 문화교류의 일부잖아요. 아시아 전체의 관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응원하마. 주말,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한국어 기초회화를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작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입니다. 어색한 발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빠, 다음 방학에는 엄마도 함께 한국 여행 어때요? 이번엔 제가 가이드 할게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 다음엔 셋이 함께 가자. 책상 위 여행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마주했을 때 가장 깊이 가슴에 남는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젊은 세대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완고한 누군가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메시지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해볼 한국어 인사를. 이제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